홈팀 볼로냐는 4-2-3-1 전형을 활용해 안정적인 점유와 빠른 전환 공격을 동시에 노린다. 임모빌레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탁월해 상대 수비의 집중을 끌어낸다. 오르솔리니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해 돌파 후 컵백을 연결하거나 직접 슈팅까지 가져가는 데 능하다. 오드가르드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으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공급하고 세컨드볼 장악에도 강하다. 볼로냐는 이 삼각 조합을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안정적인 빌드업을 자주 보여준다. 또한 홈에서의 심리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고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만들어낸다. 원정팀 프라이부르크는 4-2-3-1을 유지하고 있지만 핵심 자원의 연쇄 부재로 전술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 슈어한트는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지원 부족 시 고립될 위험이 크다. 그리포는 킥 정교함과 세트피스 위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주변 연계가 약해지면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예게 슈타인은 수비와 빌드업을 모두 담당해야 하며 공수 전환에서 부담이 커진다. 특히 아다무, 베스테, 카이레의 부상은 전방 압박과 속도전 모두를 약화시키며 팀 전체의 심리 안정성까지 흔들어 놓는다. 원정이라는 환경적 불리함까지 겹쳐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볼로냐는 홈에서 안정적 빌드업과 날카로운 전방 압박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는 핵심 자원 공백과 원정 부담으로 인해 전술적 유연성을 잃은 상태다. 이 경기는 볼로냐가 비교적 쉽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 파나시나이코스는 그리스의 전통 강호 균형 잡힌 4-3-3 전술을 기반으로 경기의 템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한다. 전방의 이오아니디스는 박스 안 움직임이 날카롭고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 뒤를 파고드는 감각이 뛰어나며 결정력도 탁월하다. 두리치치는 압박 상황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간수하며 전진 패스를 공급해 중원을 유연하게 연결하고 전환 속도를 높여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한다. 바카세타스는 킥 정밀도와 중거리 슛 능력이 출중해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이선 침투에서도 결정적 위협을 가한다. 특히 니어 포스트를 향해 빠르게 러닝 점프 후 잘라먹는 헤더 패턴은 이미 그리스 무대에서 검증된 득점 루트로 이번 경기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홈에서의 안정적인 점유 기반 운영은 상대를 끌어들이며 세트피스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 탁월하다. 원정팀 네덜란드의 코 어헤드 이글스는 4-2-3-1 전술을 통해 빠른 템포 전환과 측면 돌파로 공격 기회를 창출한다. 에드바르드센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1대1 돌파 능력으로 측면을 무너뜨리고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린다. 마가렛은 빌드업 핵심으로서 후방과 중원을 연결하며 템포를 조절하고 기습적인 전진 패스로 공격을 가속한다. 브렘은 박스 안에서 세밀한 볼터치와 침착한 마무리 능력으로 득점을 책임진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들은 장거리 원정 비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며 원정에서의 수비 집중력 저하가 자주 드러난다는 점이 변수다. 특히 공중볼 대응이 약한 수비 라인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트피스와 공중볼 장악력 그리고 홈에서의 전술적 안정감이 승부의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 원정 피로와 수비 집중력 저하를 안고 뛰는 고 어헤드 이글스를 상대로 파나시나이코스가 경기를 끝까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브라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를 흔든다. 헤게보는 순간적인 스피드와 결정적인 슈팅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공격 카드다. 피네는 중원에서 볼을 지켜내며 전진 패스를 공급해 공격의 균형을 잡고 콤비그는 제공권과 세트피스를 앞세워 공중전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하지만 브라는 전방 압박이 풀리면 곧바로 수비 간격이 무너지고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는 구조적 약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측면 수비 가담이 늦어질 때 중앙 라인이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며 한 번 뚫리면 실점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잦다. 원정팀 위트레흐트는 4-3-3 전술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전환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블레이크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버티드 돌파와 반대편 팝포스트를 향한 가마차기로 가장 큰 위협을 만든다. 이 움직임은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옌센이 뒷공간 침투 후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미겔 로드리게스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공략하며 역습 시 단번에 흐름을 바꾸는 힘을 지닌다. 또한 위트레흐트는 중원에서 템포를 유연하게 조절해 압박을 회피하고 필요할 때는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한다. 브라는 홈 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구조적 수비 불안이 치명적이다. 반면 위트레흐트는 블레이크를 중심으로 한 인버티드 돌파와
다양한 공격 전개로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디테일과 개인기 모두에서 우위에 있는 위트레흐트가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선명하다. 홈팀 FC 포르투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사무 오모로디오는 장신을 활용한 제공권 장악과 러닝 점프를 통한 헤더 마무리에 강점을 지닌 최전방의 핵심 자원이다. 사인즈는 좌우 폭넓은 움직임으로 측면을 흔들며 볼을 잡고 빠르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이 날카롭다. 베이가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세밀한 전진 패스를 통해 전방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포르투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상대를 끌어내며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세트피스를 활용해 득점 루트를 열어간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는 니어 포스트를 향해 빠르게 뛰어들며 중간에서 잘라먹는 헤더 패턴이 매우 위협적이다. 사무 오모로디온의 공중 장악력은 상대 수비를 압도할 수 있고 세트피스 한 방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르투는 세밀한 세트피스와 공격 전개 패턴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츠르베나 지베지다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르나우토비치는 전방에서 공을 지켜내고 제공권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활동 반경이 제한적이다. 라도니치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개인 돌파를 시도하지만 팀 전술적 지원이 부족할 때 효율이 떨어진다. 카타이는 중원과 공격진을 연결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지만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볼을 오래 소유하지 못하고 쉽게 차단당한다. 지베지다는 공격에서 창의적 플랜 B가 부족하며 전방 전개가 막히면 빌드업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 조직이 단단하지 않아 공중전에서 쉽게 균열을 허용하는 약점을 드러내곤 한다. 원정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빼앗길 때 전방 압박이 무너지면서 수비 뒷공간이 넓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포르투는 세밀한 세트피스 전술과 사무 오모로디온의 제공권을 활용해 홈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지베지다는 전술적 다양성과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불안한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포르투가 홈에서 전력과 전술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며 조별리그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크다. 홈팀 페에노르트는 포메이션은 4-3-3이며 우에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과 민첩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결정적인 공격축이다. 하지 무사는 볼을 운반하며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유연하게 활용해 우에다에게 최적의 찬스를 공급하고 스테인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하지만 베일런, 로톰바, 모데르, 트라우너, 잔트의 부상 공백은 빌드업의 안정감에 뚜렷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부터 구축해온 우에다 마이너스하지 무사 조합의 빠른 전진과 문전 장악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다만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해 플래너가 막힐 경우 대체 루트가 전무하다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으며 상대가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쉽게 흐름이 끊기는 약점이 드러난다. 이 팀은 감독의 스타일상 변화를 거의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기 중 변칙적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 원정팀 아스톤빌라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와킨스는 폭발적인 스타트와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운 마무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최전방 카드다. 맥기는 왕성한 활동량과 넓은 시야를 활용해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며 직접적인 침투까지 겸한다. 틸레만스는 후방에서 정교한 패스를 통해 빌드업을 안정시키고 공격 전환을 빠르게 연결한다. 하지만 아스톤빌라 또한 시즌 초반부터 와킨스 마이너스 맥긴 스위칭 플레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격 패턴을 추가하지 못한 채 동일한 루트를 반복한다. 전술적 완고함이 강해 상대가 첫 빌드업을 차단할 경우 전개 속도가 둔화되고 박스 근처에서 창의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예측 가능한 공격 패턴만 반복되며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페에노르트와 아스톤빌라는 시즌 초반부터 구축한 공격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양팀 모두 전술적 완고함이 뚜렷해 경기 중 변칙적 전환이 기대되지 않으며 결국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인 돌파구 없이 승점 1점씩을 나누는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게 그려지는 매치업이다. 홈팀 리옹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조지아 국가대표 공격수 미카우타제는 날카로운 슈팅 감각과 문전에서의 결정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다. 슐츠는 측면에서 폭넓은 움직임을 통해 크로스와 컷백을 연결하며 순간적인 스프린트로 수비 간격을 붕괴시킨다. 테스만은 중앙 미드필더로서 전형적인 메잘라 무브먼트를 보여주며 중앙에서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대각선 침투를 시도한다. 그의 움직임은 잘츠부르크의 포백 뒷공간을 흔들고 박스 안에 자리한 미카우타제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핵심 루트가 된다. 리옹은 볼을 탈취한 뒤 빠르게 전환하며 상대가 수비 정렬을 마치기 전에 박스를 공략하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미카우타제를 중심으로 마무리를 설계한다. 최근 전술적 응집력이 강화되면서 측면과 중앙의 연결이 더욱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다. 원정팀 잘츠부르크는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르테세는 전방에서 속도와 개인 돌파를 활용한 역습을 담당하지만 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고립된다. 라트코프는 후방 빌드업을 이끌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안정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약점이 드러난다. 비드스트럽은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보이지만 순간적인 대각선 침투를 추적하는 반응 속도가 느려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이 자주 열리곤 한다. 특히 잘츠부르크의 포백 라인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 상대의 2차 움직임을 놓칠 때가 많다. 여름 일정과 체력 부담 속에서 전방 압박이 점차 느슨해지고 후방 라인이 쉽게 벌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상대의 전환 속도에 따라 경기 흐름이 급격히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리옹은 테스만의 대각선 침투와 미카우타제의 마무리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정교하게 완성해가고 있다. 잘츠부르크는 하프스페이스 대응력과 빌드업 안정성 모두에서 흔들리며 전방 압박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리옹이 전술적 우위를 앞세워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